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요. 행크 프로덴의 최상위 트레이더의 세 가지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아, 네. 보통 트레이딩 책 하면 뭐랄까 차트에 선 긋는 법 같은 걸 생각하기 쉬운데 이 책은 접근법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최고의 트레이더들이 시장이라는 거대한 심리 게임을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마음은 또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 핵심 원리를 파헤쳐 볼 겁니다. 네, 이 책의 진짜 핵심은 트레이딩을 그냥 세 가지 기술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기술로 본다는 점이에요. 통합된 기술이요? 네, 첫째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읽는 행동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요. 둘째는 그 시스템 위에서 특정 패턴을 알아보는 것. 아, 그리고 마지막이 사실 가장 어려운 거죠. 바로 자신의 정신 상태를 관리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지 보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와, 시작부터 되게 재밌는 상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시장 전체를 딱 한 명의 아주 거대하고 영리한 플레이어, 컴포지트 맨이라고 상상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컴포지트 맨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술, 행동 시스템 구축부터 시작해보죠. 이게 그냥 뭐랄까 이동평균선이 교차하면 산다 같은 그런 기계적인 규칙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행동금융에 기반해서 그 시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심리, 그러니까 군중행동을 이해하는 나만의 틀을 만드는 것에 가깝다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 도구가 바로 군중행동의 생애주기 모델이라는 건데요. 생애주기 모델이요. 네, 보통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걸 보여주는 S자 곡선 혹시 아시죠? 아, 네네, 알죠. 이걸 그대로 시장에 적용한 거예요. 시장에는 순서대로 맨 처음 용감하게 들어오는 혁신가가 있고요. 네. 그 뒤를 따르는 조기 수용자, 분위기를 보고 들어오는 초기 다수와 후기 다수, 그리고 맨 마지막에 뛰어드는 지각 수용자가 있다는 거죠. 아, 그거 완전 뭐랄까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랑 똑같은데요. 하하, 맞아요. 밤새 줄 서서 샀던 혁신가들이 있고 나중에는 주변 사람들이 다 쓰니까 마지못해서 스마트폰으로 바꾼 지각 수용자들까지. 시장도 똑같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 참여자 그룹의 흐름이 20세기 초의 전설적인 트레이더 리처드 와이코프가 이미 정리해둔 시장의 4단계랑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오, 정말요? 네, 첫 번째가 축적 단계인데요. 이때는 혁신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머니가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조용히 물량을 모으는 거죠. 아, 그럼 이 군중행동의 생애주기, 이 전체 판을 짜는 주체가 바로 앞에서 말한 그 컴포지트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가 축적 단계를 통해서 혁신가와 조기 수용자를 끌어들이는 캠페인을 시작하는 거군요. 시장이 아주 지루하고 아무 뉴스도 없을 때요. 맞아요. 바로 컴포지트맨이 무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두 번째 상승 단계에 접어들면 조기 수용자들이 합류하면서 가격이 본격적으로 꿈틀대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슬슬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겠네요. 네, 그렇죠.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세 번째, 분산 단계. 여기가 바로 축제의 절정입니다. 초기 다수와 후기 다수가 온갖 좋은 뉴스를 보고 시장에 뛰어들 때 아, 스마트머니는 조용히 이익을 실현하면서 그들에게 물량을 넘기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 주식 너무 좋다, 이거 더 오른다 이런 뉴스를 보고 들어갈 때는 이미 초기 다수나 후기 다수 단계라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머니가 이제 슬슬 파트를 떠날 준비를 하는 시점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와, 사실상 가장 위험한 순간인데 그때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네요. 바로 그 점을 꿰뚫어보는 게 이 시스템의 핵심이에요. 마지막 하락 단계에서는 맨 끝에 들어온 지각 수용자들이 모든 손실을 떠안게 되는 거고요. 음, 중요한 건 이 모델이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격, 프라이스와 함께 거래량, 볼륨, 투자 심리, 센티멘트, 그리고 시간, 타임. 이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아, 네 가지 전부요. 네. 예를 들어서 가격은 계속 신고가를 쓰는데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 네. 이건 컴포짓맨이 더 이상 가격을 밀어 올릴 생각이 없다는, 다시 말해 상승의 힘이 거의 다 빠졌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일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차트의 모양이라는 시각적이고 직관적인 정보, 즉 운해를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거래량이나 심리지표 같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체크리스트, 즉 좌뇌를 함께 사용하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그 통합 두뇌 접근법이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차트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상승 패턴, 그러니까 운해가 와, 이거다 하는 패턴이 보인다고 해서 바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에요. 아,
잠시 멈춰서 자신만의 체크리스트, 즉 좌뇌를 꺼내는 거죠. 이 상승을 거래량에 뒷받침하고 있는가? 시장의 전반적인 심리가 너무 과열된 건 아닌가? 혹시 컴포짓맨이 지금 물량을 떠넘기는 중은 아닐까? 와, 질문이 되게 구체적이네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감각과 분석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답이 나온다면 아무리 차트 모양이 예뻐도 들어가지 않는 원칙을 세우는 거죠. 군중의 심리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갖췄다면 이제 그 군중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즉 컴포짓맨의 의도를 직접 읽어내는 단계로 넘어가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기술인 패턴 인식과 연결되는 거겠죠? 네, 컴포짓맨은 시장을 조종하는 가상의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는 대중의 감정을 연료로 삼아서 자신만의 캠페인을 벌입니다. 감정을 연료로 삼는다고요? 네, 먼저 대중의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막 던질 때 그는 조용히 그 물량을 받아 축적하죠. 그런 다음에는 슬쩍 호재성 뉴스를 흘리거나 가격을 조금씩 밀어올리면서 대중의 탐욕을 자극해요. 아, 그렇게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이끄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환호하는 축제가 절정에 달했을 때 그는 조용히 파티를 떠날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시장에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을 때 그는 행복하게 웃으면서 그 물량을 대중에게 분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가격을 지탱할 이유가 없어지면 그대로 하락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와, 이 모든 과정이 컴포지트맨이 치밀하게 계획한 하나의 거대한 작전이라고 보고 시장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정말 온몸으로 이해하게 해주는 약간 소름 돋는 일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20세기 초의 전설적인 트레이더 에디슨 캐맥 이야기요. 아, 그 유명한 이야기죠. 하루는 그가 당대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가 특정 주식을 대량으로 팔고 있다는 내부 정보를 듣게 돼요. 네. 보통 사람이라면 아니 록펠러도 파는 주식이라고? 당장 나도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캐맥은 정반대로 록펠러가 던지는 물량을 전부 다 사들였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캐맥이 컴포지트맨의 관점에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당장 주가가 조금 떨어지는 걸 걱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뭘 본 거죠? 그는 훨씬 더 큰 그림, 그러니까 록펠러의 의도를 읽고 있었던 거죠. 의도요? 록펠러 같은 시장의 거물이 엄청난 물량을 시장에 내놓는다는 건 단순히 이익 실현을 넘어서 곧 다가올 거대한 하락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하락장을요? 네. 캐맥은 그 하락장을 만들 때 쓸 탄환을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탄환요? 그게 무슨 의미죠? 록펠러가 파는 물량을 자기가 전부 받아내서 시장의 유통 물량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네. 나중에 시장 전체를 아래로 밀어붙일 결정적인 순간에 그 물량을 폭탄처럼 투하해서 막대한 공매도 이익을 얻으려고 한 거죠. 와, 당장의 작은 손실을 감수하고 더 큰 전투에서의 승리를 위한 실탄을 확보한 거군요. 그렇죠. 그 의도를 읽는다는 개념 정말 흥미롭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록펠러 같은 거물이 아닌 평범한 투자자 입장에서 그게 의도된 하락을 위한 탄환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이익 실현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이게 다 지나고 나서 보면 쉬워 보이지만 실시간으로는 판단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와이코프의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등장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요. 네. 단순히 차트 모양, 예를 들어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타났다고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왜 이 패턴을 만들고 있는가? 이걸 묻는 거죠. 아, 그 단서는 원인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원인이란 축적이나 분산이 연하는 그 지루한 횡보 구간을 의미해요. 네. 이 횡보 구간, 즉 원인이 길면 길수록 그리고 그 안에서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후에 나타날 결과, 즉 상승이나 하락 추세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아하. 캐맥은 아마 록펠러가 파는 행위 자체보다 그로 인해 형성될 거대한 분산이라는 원인의 크기를 보고 미래의 결과를 예측했던 거겠죠. 그렇군요. 단순히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이 만들어지기까지 축적된 에너지의 크기를 가늠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심리를 읽는 시스템을 갖췄고 컴포짓맨의 의도를 읽는 패턴 인식 능력까지 생겼다고 칩시다. 그런데 와이코프는 이게 전투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했다면서요. 네. 나머지 절반, 어쩌면 더 중요한 절반은 바로 자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 정신상태 관리라고요? 네. 사실 이게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를 위해 이 책에서는 최상위 트레이딩의 10가지 과업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데요. 이 시스템의 핵심은 트레이딩의 각 단계마다 요구되는 정신 상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인지하는 겁니다.
단계마다 다르다고요? 네, 종국을 고를 때, 진입 시점을 노릴 때, 실제로 주문을 넣을 때, 이익을 지켜볼 때, 손실을 끊어낼 때 전부 다른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아, 잠깐만요. 그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예를 들어 추적할 때 인내심과 실행할 때 용기는 서로 좀 상충하는 기질 아닌가요? 정확히 짚으셨어요. 신중한 사람이 어떻게 동시에 과감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지점일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게 함정이죠. 예를 들어 네 번째 과업인 추적, 즉 완벽한 진입 시점을 노릴 때는 사냥꾼처럼 극도의 경계심과 인내심이 필요해요. 네.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숨죽여 기다릴 수 있어야 하죠. 하지만 다섯 번째 과업인 실행, 즉 사냥감이 나타나서 주문을 넣는 순간에는 0.1초의 망설임도 없는 용기와 결단력이 요구됩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정신 상태예요. 사냥감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침착함과 나타난 순간 방아쇠를 당기는 과감함. 와, 둘 다 필요하지만 한 사람이 동시에 갖기는 정말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여섯 번째 과업, 모니터링은 또 달라요. 이익이 나고 있는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탐욕이 휩싸여 너무 빨리 팔거나 공포 때문에 작은 조정에 흔들리지 않는 차분함과 객관성이 필요하죠. 반면에 일곱 번째 과업인 중단, 즉 손실나는 포지션을 잘라낼 땐 어떨까요? 그때는 좀 괴롭죠. 그렇죠. 이때는 오히려 두려움과 긴급함이라는 감정을 긍정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다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신속한 손절매를 가능하게 만드니까요. 아, 그러니까 정신 상태와 현재 수행해야 할 과업이 어긋날 때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과감하게 실행해야 할 때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거나 차분하게 이익을 모니터링해야 할 때 더 벌고 싶은 조급함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진입해야 할 용기가 필요한 순간에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차분히 이익을 키워가야 할 때 조급함 때문에 너무 일찍 팔아버리는 실수를 반복하는 거죠. 저도 초보 시절엔 손절을 못해서 계좌가 녹는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그때는 손실을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이 시스템에 따르면 그 두려움이야말로 손절 타이밍에 가장 필요한 감정이었던 겁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올바른 순간에 올바른 감정을 사용하는 거군요. 네, 책에 나오는 외환 트레이더 웨일린 캐나다는 이 세 가지 기술을 모두 통합한 인물로 묘사돼요. 그는 와이커프 패턴으로 컴포지트맨의 의도를 읽고 10가지 과업을 통해 자신의 정신 상태를 거래 단계에 맞게 관리하면서 자신만의 시스템을 완성해 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최상의 트레이더가 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기술을 살펴봤습니다. 네, 첫째, 군중 심리에 기반한 행동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장의 생애 주기를 이해하고, 둘째, 그 흐름을 주도하는 컴포지트맨의 의도를 읽는 패턴을 인식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의 각 단계에 맞는 최적의 정신 상태를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었죠. 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최고의 트레이딩이 남들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지표나 기술을 찾는 게임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기 자신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결합된 하나의 통합적인 기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에 시장의 차트를 볼 때 단순히 가격이 어디로 갈까라고 묻는 대신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네. 내가 만약 컴포짓맨이라면 지금 대중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하게는 이 차트를 보고 있는 지금 나의 정신 상태는 어떠하며 이 순간에 가장 적합한 상태인가 하고 말이죠.